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시간이 많아집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고 챙겨야 할 사람도 많았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바빴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반대가 됩니다. 일은 줄어들고 찾는 사람도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빠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하루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날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쉬는 것이 좋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좀 편히 쉬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쉼이 길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TV를 켜도 재미가 없습니다. 유튜브를 봐도 잠깐뿐입니다. 친구와 통화를 하고 나면 오히려 더 외로워질 때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면 사소한 말 한마디가 잔소리가 되고 작은 일이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노후 준비란 단지 돈을 모으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돈이 있어도 할 일이 없으면 긴 하루는 감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이 줄어들었는데도, 마음이 허전하고 몸은 쉬고 있는데도 삶이 재미없어지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가장 무서운 적은 가난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더 무서운 것은 무료함입니다. 할 일이 없는 시간, 나를 기다려주는 일이 없는 하루, 내가 쓸모없어진 것 같은 느낌. 이 무료함은 사람의 마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몸까지 무겁게 만들며 때로는 깊은 우울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고통이 문제였다면 나이 들어서는 무료함이 문제입니다. 살기 위해 애쓰던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가 인생의 중요한 숙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무엇으로 하루를 채울 것인가? 누가 불러주지 않아도 즐거울 수 있는가? 혼자 있어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진짜 행복한 노후는 자식이 자주 찾아와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친구가 매일 연락해줘야만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취미가 있어야만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좋은 취미는 혼자 있어도 할 수 있고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며 하고 나면 마음이 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이 조금 더 차오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미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에 가까운 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끝없이 넘겨보는 일입니다. 물론 잠깐의 휴식은 필요합니다. 재미있는 영상 하나 보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 대부분을 화면 앞에서 보내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많이 본 것 같은데 남는 것이 없습니다. 웃긴 영상을 봤는데 마음은 더 허전합니다. 시간은 갔는데 내가 살아낸 느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는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남이 만든 것을 바라보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뇌는 계속 받아들이기만 하면 점점 무뎌집니다. 생각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도 몸도 천천히 굳어갑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취미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취미입니다. 누군가 불러줘야 나가고 친구가 있어야 즐겁고 자식이 연락해야 하루가 괜찮아지는 삶. 처음에는 따뜻해 보이지만 이런 삶은 쉽게 서운함으로 변합니다. 친구가 바쁘면 외로워지고 자식이 연락을 자주 하지 않으면 섭섭해집니다. 모임이 취소되면 하루 전체가 무너집니다. 내 행복의 열쇠를 다른 사람 손에 맡겨두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을 만나는 일은 중요합니다. 좋은 관계는 삶의 큰 기쁨입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반드시 필요한 능력은 따로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힘, 혼자서도 하루를 채울 수 있는 힘, 누가 불러주지 않아도 스스로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힘. 이 힘이 있어야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있으면 버려진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것 같고 세상에서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사실 가장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맞장구 칠 필요도 없습니다.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 속도대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톨이가 되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너무 많은 역할을 하며 삽니다. 부모로, 자식으로, 배우자로, 직장인으로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비로소 나 자신으로 돌아갈 시간이 생깁니다. 이 시간을 쓸쓸한 빈 방으로 만들 수도 있고 가장 귀한 자유의 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내 안에 즐길 것이 있느냐 없느냐. 혼자 있어도 읽고 싶은 책이 있고 써보고 싶은 글이 있고 돌보고 싶은 화분이 있고 걷고 싶은 길이 있고 배워보고 싶은 악기가 있다면 혼자는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꼭 가져야 할 취미는 소비하는 취미가 아니라 생산하는 취미입니다. 거창하게 무언가를 팔거나 대단한 작품을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손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만들어내는 일을 말합니다. 가장 좋은 취미 중 하나가 글쓰기입니다. 글쓰기는 작가가 되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만 쓰는 것도 아닙니다. 글쓰기는 내 마음속에 엉켜있던 생각을 종이 위로 꺼내놓는 일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마음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쌓여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처음 일을 시작하던 날, 사랑했던 사람들, 자식을 키우며 울고 웃었던 시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서운함과 고마움. 그냥 두면 응어리가 되지만 글로 쓰면 내 삶의 기록이 됩니다. 글을 쓰다 보면 내가 참 많은 일을 견뎌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의 나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살아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꼭 긴 글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3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햇살이 참 좋았다. 무릎이 덜 아파서 고마웠다. 이렇게 짧게라도 적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바뀝니다. 삶이 완벽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을 찾기 시작하니 삶이 덜 쓸쓸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좋은 취미는 식물을 키우는 일입니다. 식물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조용한 위로를 줍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분을 바라봅니다. 어제보다 잎이 조금 더 자랐는지 봅니다. 마른 잎을 떼어주고 흙이 말랐는지 만져보고 물을 조금 줍니다. 그 작은 일이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정성 들여 키운 식물에서 새 잎이 올라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환해집니다. 꽃망울이 맺히면 괜히 베란다를 자꾸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느낍니다. 아직 나에게는 돌볼 힘이 있구나. 내 손길로 무언가가 자라고 있구나. 나이가 들면 자꾸 시들어간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식물을 키우다 보면 반대로 생명이 자라는 장면을 매일 보게 됩니다. 작은 새싹 하나가 죽어있던 시간에 생기를 줍니다. 식물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해줍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계절은 다시 돌아온다. 느리게 자라도 괜찮다. 돈 한 푼 들지 않으면서 노후에 가장 좋은 취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걷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걷기는 그저 살을 빼기 위한 운동만은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걷기는 몸을 위한 운동이면서 마음을 위한 명상이 되어야 합니다.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생각이 자꾸 고입니다. 걱정거리, 서운했던 말, 미운 사람, 지난 후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럴 때는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천천히 걸으십시오. 빠르게 걷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와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머릿속을 무겁게 누르던 생각들이 조금씩 땅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발이 움직이면 생각도 움직입니다. 걷다 보면 집안에서는 도저히 풀리지 않던 마음이 이상하게 조금 풀릴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났던 일도 걷고 돌아오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진짜 걷기 취미는 이어폰을 크게 틀고 걷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조용히 걸어보십시오. 길가의 나무를 보고 계절이 바뀌는 냄새를 맡고 바람이 얼굴에 닿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오는 것을 보며 우리 인생도 끝없이 꺼져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걷기는 다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걷고 가슴으로 걷고 마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오후 2시에는 무조건 동네 한 바퀴를 걷는다. 저녁 식사 후에는 공원을 천천히 돈다. 이렇게 하루에 작은 기둥 하나를 세워두면 생활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발걸음은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붙들어주는 지팡이가 됩니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나이에 배워서 뭐해? 머리도 안 돌아가. 젊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하지만 사람을 늙게 만드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젊을 때의 공부는 힘들었습니다. 시험을 봐야 했고, 경쟁해야 했고, 성적을 받아야 했고, 먹고 살기 위해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하는 공부는 다릅니다. 누구와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을 잘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배우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됩니다. 그래서 늦게 하는 공부는 오히려 가장 순수한 공부입니다. 특히 철학 같은 공부는 나이 들어 읽을수록 더 깊게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어렵고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문장도 삶을 어느 정도 살아본 뒤에 읽으면 이상하게 가슴에 박힙니다. 아, 그래서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었구나. 사람 마음이 원래 이런 것이었구나. 내가 너무 붙들고 살았구나. 책 속 문장이 내 지나온 삶을 해석해주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공부는 지식이 아니라 위로가 됩니다. 악기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피아노도 좋고, 통기타도 좋고, 하모니카도 좋고, 오카리나도 좋습니다. 잘하려고 시작하지 마십시오. 무대에 서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손가락을 움직이고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한 곡을 천천히 익혀가는 과정이 그 자체로 뇌를 깨웁니다. 처음에는 서툽니다. 음이 삐끗할 수도 있고 손가락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나이 들어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완벽해지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내 안의 감각을 다시 깨우는 일입니다. 어제는 안 되던 것이 오늘 조금 되는 순간 마음은 다시 젊어집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새로 배울 때 눈빛이 살아납니다. 그 눈빛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깊이 익어갈 뿐입니다. 가장 행복한 노후는 내 안에 놀거리가 많은 상태입니다.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은 사람, 책 한 권만 있어도 하루가 채워지는 사람, 화분 하나만 돌봐도 마음이 환해지는 사람, 산책길 하나에서도 생각할 거리를 발견하는 사람, 서툰 악기 소리에도 기쁨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쉽게 외롭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행복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친구의 연락에 하루 기분을 전부 맡기지 않습니다. 비싼 취미가 없어도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내면이 꽉 찬 사람은 혼자 있어도 빛이 납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혼자서도 참 잘 지내시네요. 얼굴이 참 편안해 보여요. 나이 들수록 더 좋아 보이세요. 이것이 우리가 꿈꾸어야 할 품격 있는 노후의 모습입니다. 늙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 남에게 매달리지 않고 스스로 하루를 채울 줄 아는 사람, 겉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내면이 조용히 풍요로운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노후의 부자입니다. 은퇴 후 남는 시간은 형벌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어쩌면 평생 고생한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노후는 춥고 쓸쓸한 빈방이 될 수도 있고 반짝이는 즐거움이 가득한 보물 창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시작해 보십시오. 습관처럼 켜두던 TV를 잠시 끄고 밖으로 나가 걸어 보십시오. 서랍 속에 있던 펜을 꺼내 오늘 하루를 3줄만 적어 보십시오. 작은 화분 하나를 들여 매일 아침 말을 걸어 보십시오.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악기나 책을 다시 한번 펼쳐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며칠 하다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하루를 남에게만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불러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의 시간을 귀하게 쓰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물건이 아닙니다. 더 많은 약속도 아닙니다. 더 많은 돈만도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기쁨, 매일 조금씩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습관, 그리고 끝까지 배우려는 눈빛입니다. 이 네 가지가 있으면 노후는 무료함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가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당신만의 작은 취미는 무엇입니까?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세 줄의 글, 화분 하나, 동네 한 바퀴, 책 한 페이지, 서툰 악기 소리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설렘들이 쌓이면 어느 날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혼자 있어도 괜찮구나. 아, 내 하루는 아직 살아있구나. 아, 나이 들어도 즐거움은 끝나지 않는구나. 남은 인생이 무료함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시간이 쓸쓸한 빈방이 아니라 작은 기쁨들로 가득 찬 보물 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당신을 보며 이렇게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나이 들수록 참 편안해 보인다. 혼자서도 참 잘 살아간다. 자기 삶을 정말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이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품격 있는 노후의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게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남은 시간은 아직 충분히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